네, 매일매일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 한동희 기자가 어떤 소식 가지고 왔는지 또 궁금합니다. 물론 조금 알 것도 같죠. 자, 한동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할 뉴스들이 되게 많아서 그중에서 고르느라고 좀 고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일단 어제 전날 오후 9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564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7,0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회의를 열고 오전 11시에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이 부분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를 하는 거는 확산세를 꺾는 와중에 이제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에서 대응할 여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사적 모임을 지금 최대 6명인데 4명으로 줄이고 식당이나 카페, 다중이용 시설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9시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4명 기준 9시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업종별로 조금 달리 할 수도 있다. 네, 이 정도까지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속상해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네. 저도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임을 크리스마스랑 이제 그 연말이 다음 주이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몰아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안 하게 되면은 옛날이랑 똑같아지고 놀 사람도 없고 마음도 좀 우울하고 좀 슬프네요. 참네요. 이거 어떻게 정말 안 되나요? 일단 소상공인들한테는 손실보상을 이제 100%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선 지원하고 후 이제 부상에 대한 재원 마련은 후에 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렇게 마련이라도 해주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일단 지금 상황인 만큼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냥 참아라. 네. 저희는 일단 참아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참 제가 어른이 이렇게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자, 그냥 가족과 함께 집에서 소박하고 오붓하게 평온하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놀 사람 없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이제 수원여자대학교 그 이력서가 이제 허위다. 김건희 씨. 밝혀졌었는데 안양대에 제출된 이력서도 허위 경력을 포함했다. 이게 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력서 관련 내용이에요. 이력 경력 관련. 네, 이 안양대학교 이력서에도 2004년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그리고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받았다고 썼는데 이 부분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수상자 명단에는 김건희 씨, 김명신 이렇게 이름이 전혀 없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그리고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 이 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학교나 지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매번 빠짐없이 허위 기재했다. 이건 의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김영만 전 회장,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도 재직증명서 부분이나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허위라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에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소개를 받아서 초빙됐다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이제 이 부분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리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을 3년으로 부풀린 게 이게 이유가 교원 신규 임용 시행 세칙을 보면 초빙 교원 부분이 있는데 겸임교원 임용 시에는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 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있는 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겸임 교수로도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기획사도 운영하는 활발한 사회활동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활동이 아주 초창기 때부터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더라. 이게 예.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것은 2006년도에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본인의 이력과 경력 관련 내용들이 전부 다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그 당시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게임협회라고 하는 곳에 자신이 3년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예. 또 본인이 실제 타지도 않은 상을 탔다고 써놨더라. 예. 근데 이게 그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어 오더라.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가짜 인생 아니냐? 도대체 뭐가 진짜냐? 이 사람에게 진짜란 무엇이냐? 예.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기 부인의 잘못을 바라보는 남편의 태도. 예. 그렇습니다. 다 가짜는 아니지 않냐? 네. 부분은 몰라도 전체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예. 돋보이고 싶어서 잠깐 거짓말 썩기로 쓰니 그게 뭐가 문제냐? 부창부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있을 시절에 네. 이 부분 뭐 이런 부분 관련 수사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압적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댔었는데, 지금 이렇게 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김건희 씨가 어제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전에 말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기본 좀 정리를 해야 그만 막 넘어가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 남편과 부인의 태도도 문제인데, 네. 더 황당한 것은 그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자들한테. 네. 당신들이 시간 강사가 뭔지 아냐, 겸임이 뭔지 아냐, 아, 어떻게 네. 뽑히는지 아느냐. 그 사람들은 전공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아름아름으로 그냥 위촉이 돼서 그냥 뽑히는 거지. 이력서나 경력은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관행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남의 와이프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면 되겠느냐 이거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강사만 10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석사가 91학번이고 박사가 94학번인데 94년도부터 강의를 했어요. 제 전공이 인지심리인데, 그 전공을 왜 안 봐요? 전공 보고 당연히 다 뽑고, 수많은 시간 강사들 이력서 받아가지고 그중에 적당한 사람 그 자리에서 강의하라고 그러고, 강의 평가도 다 했어요. 우리 1996년도부터 경희대학교에서 시간 강사 강의 평가제가 시작이 돼서 우리 시간 강사들은 그것도 다 했어요. 뭘 안 하고 관행대로 해요. 그리고 겸임 교수랑 시간 강사는 또 틀려요. 그 당시에는 겸임 교수 처음에는 겸임 교수라는 것도 없었어요. 좀 잘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남의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망가뜨리고 왜곡하고 모욕하는 윤석열 후보 태도가 너무 문제라서 시간 강사들이 전부 다 지금 발끈하고 네. 굴욕감을 느꼈죠. 그랬더니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죄라면 죄겠지만 특별히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제 이게 세 번째 이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은 기자들한테 말할 때 흥분되고 격양된 목소리로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그 부분과 반대되게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사과할 의향이 예, 있다 그랬어요. 사과도 예. 아니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 예,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가 이제 사과한다고 정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보면은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부인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태도는 적절하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판관 포청천이야? 그리고 이 다음 이제 발언도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권 공세가 기획 공세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 씨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과하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을 이러이러 하지만 그냥 일단은 시끄러우니까 사과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고 네. 남편은 또 앉아가지고 한단 말이 그래도 우리 부인은 사과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냐. 이제 끝내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거는 여권의 네. 공세다, 기획이다, 조작이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어떤 게 기획 공세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YTN 보도가 화제가 됐던 것도 김건희 씨가 이제 인터뷰에 응하면서 콜백했다면서요. 콜백. 예, 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떤 게 여권의 기획 공세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판단해라. 아침 뉴스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예요. 지금 우리 한동희 기자님 세상 산지 한 30년 되셨겠지만 예. 이런 거 보셨어요? 사과 익혀진 건 보셨어요? 사과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봤죠, 근데. 이런 사과는- 그냥 뭐 잘못된 사과 방식이다 해서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냥 전형적인 그런 사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과는 먹으면 안 돼요. 맛 되게 없어요. 그리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과 이게 무슨 사과야.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과는 무엇인지, 사과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 배웠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배울 게 많다. 이것도 한번 깨닫네요. 네, 한도영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